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뭐 대통령의 생활은 현직이든 퇴임이든 많은 분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 오늘 한 전직 대통령의 행보가 일단 눈길을 끌었어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철 복원하는데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매년 모인다고 하고 초청해 왔기에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왔죠. 이건 참 그 도시의 하나의 재생인데 이건 단지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 대도시에 영향을 주고 또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영향을 줬어요, 이것이. 네. 앉으세요. 기자분들 앉으세요. 공선 나가셔야 오늘이 세 번째 외부 공개 행사인데 관련해서 공개 행사인가? 뭐 공개 행사라고 무슨 특별히 무슨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일각에선 총선 앞두시고 공개 활동 시작하시려면 경찰권 제기한 거라는 해석입니다. 나는 총선에도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법의 심판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자유의 몸은 됐어요.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천,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계천 걷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청계천을 찾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오늘 입고 나온 이 빨간색 잠바에 대해서도 이 취재진을 향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15년 전에 이 동대문 시장에서 12,000원을 주고 구매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오늘 청계천 복원을 담당했던 아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서울시 공무원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청계천 복원을 다시금 복원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MB 정부 당시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 이재호 전 특임 장관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인 정운천 전 의원 등이 이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100여 명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지금 영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사람들과 함께 청계광장에서 서울 송동구 신답철교까지 약 5.8km의 코스를 2시간가량 산책을 했습니다. 네. 건강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 중이다. 정신력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많은 언론들이 저 행보에 관심을 가졌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미 예고가 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2003년 시작돼서 2005년 마무리된 청계천 복원 사업,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가장 주요하게 꼽히는 업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매년 청계천을 방문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부터는 다스 횡령, 삼성 뇌물수수 등 사건으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찾지 못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치면 굳이 횟수로 따지면 이담 아나운서, 청계천 방문한 게 뭐 처음은 아니다는 거 앞서 얘기는 나왔어요. 그럼요. 네. 자주 청계천을 방문해서 산책을 즐겼다고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 뭐가 이게 공개 행보야라고 이 전 대통령이 말하긴 했지만 세 번째 공개된 행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3월에는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용사와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는 걸로 첫 번째 공개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요. 사면 후에, 그렇죠. 네, 네. 사면 후에.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요. MB정부의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공개된 행보로는 이번 청계천 걷기가 포착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진봉 교수님, 네. 사실 뭐 퇴임했던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행보 하나하나에 뭔가 의미를 두려놓은 게 언론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의 국민의 시각도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딱 퍼뜩 드는 궁금증이에요. 산책만이 목적이라면 서울 시내 천지
천지에 산책로가 있잖아요. 근데 왜 청계천을 갔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실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실적이에요. 아하. 사실은 서울시장 하면서 청계천을 개발해서 대통령까지 가게 된 한해 디딤돌이 됐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실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큰 실적 중에 하나가 바로 청계천 사업이에요. 저걸 계기로 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됐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상징적인 그리고 서울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천이잖아요.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개발해서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했던 청계천 그때 반대도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어떤 그 공사를 진행을 해서 실적으로 남겼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그 상징적 의미를 찾는 것은 정치적 행보라고밖에 볼 수 없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번 총선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행보가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 뭐냐면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일하시는 주요 장관들이나 수석들 중에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런다면서요? 네, 네. 김은혜 수석 지금 현재 그다음에 김태호 1차장 네네. 이런 분들도 다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분이고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계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전 대통령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기나 아니면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총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의지해서 또는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 재개의 어떤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발전하기까지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아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담 아나운서 네. 뭐 지난주 후반부터 뭐 이 전직 대통령 또 한 분이 또 활동하는 게 또 포착됐어요. 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요. 지난 10일 낮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문재인입니다를 이거 관람하러 화제가 됐어요, 진짜.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방문을 한 건데요. 네. 이 영화를 실제로 보러 온 관객들은요.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보러 왔다가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게 된 거죠. 네. 굉장히 놀라면서 저기 관람석에 앉아 계시네요, 진짜. 네, 정말 같이 앉아서 저렇게 관람을 하게 된 건데요. 네. 관객들과 같이 셀카를 찍기도 하고 인사도 나눴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이 관람한 그 영화 속에 어떤 장면들이 있을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농사 일을 하면 좀 치유되는 것 같은. 네, 우리 문재인이 달라졌어요. 대표님은 정치하면서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푸십니까? 예, 뭐 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잘 견딜 줄 아시지만 잘 굽히지 않는 거. 딱 보시면 느낌이 오셨겠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말한 상업 영화와는 달리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임주혜 변호사님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얘기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신경은 조금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입니다 영화는요. 지난해 5월 퇴임 이후의 일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그리고 최측근들과 인터뷰 등으로 영화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맡은 이창재 감독도 사전에 문 전 대통령님께 편집본을 좀 제공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빼달라고 하시면 또 재편집을 해야 되니까 좀 걱정이 됐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나는 내 돈 내고 영화가 다 만들어지면은 보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전혀 편집 과정 없이 밝혀졌다는 게 감독님의 전언입니다. 이야, 통큰 결정이잖아요. 사실은 조금 꺼림칙하거나 걱정될 수도 있는데 그냥 맡긴 거예요, 감독한테. 그런데 사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곳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문을 열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책도 많이 사시고요. 네. 이담 아나운서. 네.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잠깐 얼굴 개업식 때나 얼굴 비추고 말겠지 했는데 꾸준히 출근해서 이렇게 영업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산 책방에 책방지기로 실제로 활동을 하고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6일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문을 연 이 평산 책방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의 이웃집을 한 8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요. 리모델링해서 개업을 한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책방은 평산 책방 재단이 이제 운영을 한다고 밝혔고요. 네. 규모는 한 43평 정도의 지상 1층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저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저 뒤편에 경호동 쪽을 통해서 가면은 걸어서 2분 거리라고 해요. 굉장히 가까운 출근길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접했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사저가 도심하고는 꽤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찾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3일 평산 책방 SNS에 따르면 개점 후 일주일 동안 약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주셨고 5,582권의 책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주로 팔린 책들이 대부분 문 전 대통령 관련 책인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문 전 대통령의 서평집 책 읽는 사람 문재인의 독서 노트라고 합니다. 작은 이벤트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책 구매자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새싹을 증정하고 있는데 이 새싹은 문 전 대통령 내외가 평산마을 사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새싹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새싹쌈, 완두콩, 대파 등의 새싹을 무작위로 나눠주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자연 식물을 좋아해서 모종을 나눠드리는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그래요. 야, 마치 저 책방이 팬미팅 현장 같다. 뭐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말도 전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문전 성실을 이룰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뛰는 걸 보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 용산으로 온 게 얼마나 잘 된 일인지 가슴이 아주 뿌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축구장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파이팅! 파이팅! 대박 사건 임주혜 변호사님, 저는 진짜 심판인 줄 알았어요. 대박. 윤석열 대통령 체구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잘 어울립니다. 이 야구 점퍼에 이제 심판 투구까지 착용한 모습이 제법 잘 어울리셨죠. 네. 이번 행사는요, 어제 오전 열렸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앞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바로 열린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번 대회는 대통령실 앞에 주한 미군 부지를 공원으로 탈바꾼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는데요. 이 야구 국가대표팀 점퍼 차림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심판 장구를 착용을 하고 이제 구심으로써 스트라이크를 외치셨는데 정말 잘 어울린다는 평가가 또 뒤이었더라고요. 또 양팀 주장 선수들에게 직접 이제 기념 모자와 꽃다발을 전달했고요. 대형 야구 모형의 친필 사인을 또 해주고 모든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야구 꿈나무들한테는 일단은 대통령이 또 방문해줘서 남다른 일단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정하 기자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야구 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도 미국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빈티지 야구 물품 액자를 선물을 했을 정도로 알려진 야구 광입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어제 행사 격려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뭘까요? 저도 어릴 때 야구를 끼고 살았다. 야구 네. 글러브를 길들이기 위해서 교실 의자에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께 지도를 받기도 했다라는 일화를 전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뛰는 거 보니까 제가 청와대에 나와서 용산으로 온 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가슴이 아주 뿌듯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격려사 후에는 관중석으로 이동해 경기를 관람하고 또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도 찾아서요. 어린 선수들과 함께 이 패스, 코칭을 보이고 트래핑을 선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구 글러브 길들인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새 거는 잘 이렇게 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벌어지게 하려고 깔고 앉았다는 그런 건데 최진봉 교수님, 네. 사실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은 대통령의 행보, 현직 대통령의 행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전직 대통령의 행보를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뭐 그냥 대통령이었기에 보기보다는 지금 이 나라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화합, 통합의 뭔가 행보를 전현직 대통령들이 좀 머리를 맞대 주십사 하는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전국이 너무 얼어 있는 상황이고 경제도 어렵고 국제 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지혜를 짜내는 것은 네.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되시면 네. 전직 대통령들 한번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를 하든 아니면 네. 본인 집 있잖아요. 관저를 초대를 해서 네.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전직 대통령들 진보든 보수든 다 한 번씩 대통령을 하신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의 지혜를 얻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한 번도 지금 취임하고 나서 전직 대통령들을 함께 모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한번 갖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본인의 어떤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3주 연속 지지율도 오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러저러한 세간의 얘기에 또 귀도 한번 기울여 주실 것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